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겉핥기식으로 이게 어떤 책인지 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이게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실화를 배경으로 써서 굉장히 디테일했나 보다. 그래서 그 큰 상도 받고 오바마가 자기계발서도 아닌 소설책을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고 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이 책이 3억 3천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미국 안에서도 최고로 인정받아 퓰리처상을 받은 이유를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장에는 흑인과 백인, 인종차별이라는 단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미국 플로리다주 남학교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학대로 사망한 실제 사건과 그 시대 미국의 현실적인 인종차별 등 자극적인 소재를 이용해 이목을 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짜임새 있는 퍼즐 같은 이야기를 담아낸 한 권의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소설 니클의 소년들입니다. 1960년대 주인공 엘 우드는 할렘가에서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총명함과 성실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는데 그 중에는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 짐크로라는 흑인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허용하는 법이 공식적으로 있었던 걸 생각하면 굉장히 보기 드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 선물 받은 루서킹 목사의 연설 앨범은 에루드가 평생 가지고 갈 인생의 가치관이 되었고 그를 더 성실하고 올곧은 소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킹 목사의 말은 앞으로 벌어질 그의 인생에서 큰 버팀목이 됨과 동시에 나락에 빠뜨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에루드가 고3이 되었을 때 평소 그를 눈여겨봤던 교사가 그에게 무료로 대학 수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했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길을 나서게 됩니다. 평소 에루드에게 대학이란 킹 목사처럼 고귀한 영혼의 자부심과 품위를 지키는 일의 첫 단추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은 언제나 갑자기 찾아온다는 말처럼 그가 대학교를 가기 위해 히치하이킹으로 타게 된 차량이 하필이면 도난 차량으로 경찰에게 잡히게 되었고 그저 껌둥이라는 이유만으로 백인 경찰은 에루드의 말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은 채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고 결국 그는 니클 아카데미에 보내지게 됩니다. 니클 아카데미, 이곳은 플로리다주에 있는 남자 산업학교의 이름으로 고아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의 아이들, 미성년 범법자 등 수백 명의 아이들을 사회화 격리시켜 올바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가마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죽어나가도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아이들을 가둬 인종차별은 물론 강제 노동과 강간, 폭행 등을 저지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가 죽게 되면 은혜도 모르는 불량아가 몰래 도망쳐버렸다는 식으로 처리해버리는 인간 사육장이었습니다. 정말 니클이란 단어의 의미처럼 이곳의 아이들은 5센트짜리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에루드는 어딘가가 망가진 것 같은 이곳의 아이들과 자신은 다르다는 생각에 이 니클 아카데미 안에서도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대로 행동했고 그 결과 한밤중 학생 주임 스펜서에게 끌려가 징벌방으로 가게 됩니다. 에루드 눈에 들어온 징벌방은 정말 끔찍하고 기괴했습니다. 한쪽 벽에 있는 거대한 환풍기는 귀가 멀어버릴 듯한 소음으로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했고 바닥에 있는 매트리스는 온통 피투성이었으며 백인잇이 따로 없던 베개는 수많은 아이들의 이빨 자국과 입에서 나온 토산물로 백인잇을 대신했습니다. 그곳에서 에루드는 기절할 때까지 채찍 체벌을, 아니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곳의 정식 명칭은 화이트하우스지만 그곳에서 나온 아이들의 몸에 새겨진 멍이 온갖 색깔을 띠는 탓에 니클 아카데미의 아이들 사이에서는 아이스크림 공장이라는 은어로 통했으며 이들이 더 순종적이게 되고 망가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체벌을 받고 살아서 진료실로 오게 된 에루드에게 돌팔이 의사는 그럴듯하게 갖춰진 약품 진열장에서 단 2가지 품목만을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찢어진 살 속에 엉겨붙은 옷 조각을 뽑아낼 쪽집게와 아스피린 진통제. 에루드는 그렇게 이곳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이곳의 아이들과 똑같이 망가질 뻔도 했지만 니클에서 만난 한 소년, 소란스럽고 정신없는 이곳에서 섬뜩하리만치 자기만의 공간 안에서 차분히 움직이는 듯한 여유를 부리며 자기 자신에게 선물하는 자체방학이라며 장깨를 부려 자신이 있는 병실로 손쉽게 놀러왔던 이상한 녀석 잭 터너. 언젠가부터 늘상 붙어다니게 되면서 가치관 차이로 크고 작은 언쟁을 벌이기도 하지만 그런 터너와 루서킹 목사 덕분에 이 지옥같은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어떻게든 지켜나갈 수 있게 됩니다.
소설은 본 이야기에서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인 2014년도에 수년 전 폐교돼버린 니클 아카데미 부지에서 구멍난 두개골과 커다란 산탄총에 맞은 갈비뼈 등 10대 소년으로 보여지는 수십 구의 비정상적인 유골들이 발굴되면서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고 뉴욕에서 이 뉴스를 접한 에로드 커티스가 집을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이야기의 퍼즐을 맞춰나가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소설의 작가가 처음에는 인종차별을 소재로만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점점 내용이 진행됨에 따라 인종차별이라는 카테고리 위에 존재했던 더 근본적인 문제,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지배하고 결국 그 결과물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원초적인 이야기를 통해 이 책을 읽은 당신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불행으로 점칠된 이야기 속에서는 작지만 눈부신 빛이 분명하게 존재했고 그로 인해 긴 여운을 남긴 명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북시 채널은 소설이나 에세이를 읽으면서 상상했던 캐릭터를 구현해 한 편의 예고편처럼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옆에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예고편을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설 니클의 소년들이었습니다.